예, 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받을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러분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훅뉴스 김광일 기자도 이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취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고,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건데요. 억대 연봉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연소득이 1,000만 원, 총 재산 8천만 원인 저소득 가구도 여기서 빠지더라. 이런 사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재난지원금 얘기 오늘 훅뉴스에서 깊이 다뤄보죠. CBS 보도국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연소득 1,0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한 80만 원 남짓 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분이 있어요? 경남 통영에 사는 시인 강재윤 씨 얘긴데요. 네. 한 달 벌이 83만 원 수준인데 그래서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고 이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혹시 행정착오 같은 걸로 누락된 건 아니랍니까? 그러니까 저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아예 기준에 미달된 거였습니다. 이유는 월 20만 원씩 내던 건강보험료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상 강 씨 같은 비직장인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네. 건보료가 13만 6,300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예. 건보료로 네. 기준을 삼은 건데 네, 1인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사실 크게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인 이상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직장가입자, 예. 그 이하 규모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비직장인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강 씨는 시인이니까 당연히 지역가입자였겠고요.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네. 건보료 이제 절반을 회사가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죠. 그런데 강 씨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을 합산하고 전액을 또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거든요. 강 씨 소득 1,005만 원과 재산 8,10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 구분표에 따라서 환산하면 정확히 20만 7,290원이 나옵니다. 네. 강 씨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죠. 그저 황당한 마음뿐이었죠.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 상위 뭐 12%나 20%에 들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요. 과연 소득 하위 80% 내지 88%가 제대로 다 받고 있는지, 이게 숫자 노름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지급 기준 정한 정부 입장도 좀 들어보셨어요? 네,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강 씨 사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예. 기재부도 처음에는 20만 원 나올 리 없을 것 그럴 리가 같은데라고 없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계산하니까 그때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군요. 그렇죠. 다만 기재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손해진 소득과 재산이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 뭐 이런 반론도 좀 흘러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소득의 10% 정도만 신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숨기는 어떤 뭐 현금 같은 게 많지 않느냐? 예, 강 씨도 이제 자영업자들처럼 소득을 속였다, 뭐 속였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강 씨한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재산 같은 경우에도 강 씨 부동산이 과표 기준상 8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시가로는 2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직장 가입자, 건보 가입자들은 투명한 유리 지갑이니까 사실은 조금 적게 책정이 되고 감안해서 지역 가입자들은 건보료가 조금 높게 책정되는 건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뒤로 숨기는 경우들까지도 상정을 해가지고 매기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강 씨 같은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사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의 주택이 있고 또 월소득 83만 원인 사람이 소득 상위 12%에 들어간다는 그렇죠. 건 좀 의아하죠. 강 씨를 비롯한 지역 가입자들은 또 직장 가입자보다 이렇게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이분들 네. 입장에서는요. 예. 정작 재난지원금까지 또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직장 가입자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지급 기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소득 전문직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번에 제외하기로 했잖아요. 뭐 금융소득자도 빼고 뭐 재산도 보고 이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을 반영하긴 좀 역부족인 조건이더라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금융소득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네. 컷오프에 걸리려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거든요. 금융소득이란 게 정확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이런 게 지금 해당하거든요. 아, 이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발생하는 한 해 이자. 이자 소득이죠. 아, 주식이라면은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걸로 발생하는 한 해 배당금.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 파행 상품, 가상화폐나 주가 상승 자체로 돈 번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아, 팔지 않았으니까.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배당 소득이 아니라 양도 소득에 들어가거든요. 아, 판 경우도 안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배당 소득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재난지원금 받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배당금만 들어가는 거군요. 때문에 이론적으로 연봉 1억 원 수준의 교수가 네. 방송 출연이나 강연 같은 걸로 이제 수천만 원씩 또 부수입까지 얻고 은행 예금으로 10억 원 은행 예금 10억 원 갖고 있고 그걸 이자까지 받아도 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수백만 원씩 받는 전직 고위공무원도 건강보험이 만약에 이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고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고액 자산가도 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이렇게 컷오프 제외한다고 했는데요. 예. 여기에 걸리려면 예금이 13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 20억에서 22억 원을 넘어야 이 컷오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그 강 씨, 시인 강 씨는 2억 원짜리 집 한 채 있고 연소득 8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분도 빠지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19억 원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묘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건보료를 가지고 건강보험료 내는 걸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왜 기준을 꼭 건보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건보료로 소득 기준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건 애초 이렇게 좀 해묵은 쟁점이었거든요. 네네. 지난해 재난지원금 그 1차, 2차 뭐 이때 편성할 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탓에 정부 여당에서도 우려는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달 국회 예결위 상황 한번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 질의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답한 음성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예,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시죠? 네, 그 건보료를 가지고 저소득층의 그 복지 지원 사업을 일부 사업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걸러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대부분 그 소득 인정액 네. 세부장 통합 정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건보료에 관한 기준에 관한 이야기 조우섭 의원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 들으셨어요. 예. 그래요. 이 건보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게 작년 한 3월쯤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그 정부는 1년 4개월 동안 그 확고한 소득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사회보장 재정정책 연구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했던 것 같고요.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불만을 가지지 않고 또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할지를 지금 이번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미 1차 논란 때 있었던 방안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또다시 한번 이런 논란을 재현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보료 말고 다른 대안은 영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예. 이거를 만약에 금융이나 금감원 쪽을 이제 협조를 받으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좀 어떤 정보들을 받고 그걸로 소득과 재산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게 이제 예. 기재부가 이제 내놓은 또 어떤 해명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번 들어볼까요? 정부가 그동안 소득 그 시스템 안 만들고 뭐 했냐 그러시면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전산망과 진짜 모든 분의 소득을 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법부터 뭐 준비부터 그냥 간단하게 하루 한 해 두 해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이게 한 해, 두 해 걸리는 작업이, 그러니까 저는 한 달 걸립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한 해, 두 해 걸리는 작업이 아니다. 지금 기재부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게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경안을 심사한 여당 쪽, 더불어민주당 쪽 취재를 해봤는데 국민들이 워낙 어려우시니까 방향성이라도 빨리 제시해서 결단력 있게 나가야 했다. 뭐 이런 원칙 속에서 당정이 합의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맞죠? 그건 맞죠. 코로나로 지금 비상 시국이니까 빨리 지급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기준을 아무렇게나 잡아서 88을 뚝 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보료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건 알지만 지급 시점을 당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썼다는 게 정부 여당의 양쪽의 논리인데 네. 가뭄의 단비를 목 놓아 기다렸던 이들에겐 허탈감만 주게 된 상황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어쩐지 제 주변에 12%가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이걸 못 받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분 못 받는 사람은 얘기하는데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게 된 사람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못 받을 것 같은데 못 받는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 이러고 나면 지급한 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도에서도 전도민 뭐 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건 이미 정해진 것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고 애초에 정할 때 과연 이 건보료라는 약점 많은 체계, 이 체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과연 맞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부분이네요. 김광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훅 뉴스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